업무폰을 이제 너무 일하다가 보니까 가지고 집에 갈 때도 있는데 새벽 2시에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전화를 받지는 않는데 네. 그 다음 날에 전화를 해보면 그게 큰 문제는 아니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와 같은 현직 변호사들이 말하는 이런 의뢰인 무척 힘들었다 네. 라는 내용으로 동영상을 찍어볼 건데요. 오늘도 솔직 동영상이네요. 실제 겪어봤던 네. 걸 바탕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사건을 무척 많이 진행을 하셨으니까 네. 기억에 남는 의뢰인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있었나요? 제가 이제 그 업무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휴대폰으로 전화를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폰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늦게까지 일을 할 때가 많아요. 뭐 8시, 9시까지 일할 때도 많고 그리고 업무폰을 이제 너무 일하다가 보니까 가지고 집에 갈 때도 있는데 새벽 2시에 전화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사건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나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전화를 받지는 않는데 네. 그 다음 날에 전화를 해보면 그게 큰 문제는 아니야. 그냥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또 받을 때까지 전화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한두 통 정도 오면은 지금 상담 중이다, 뭐 재판 중이다, 나중에 전화드리겠다, 아니면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네, 이렇게 네, 해달라고 하는데 네.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성격이 아닌가. 이제 답답한 걸 반드시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이제 계속 온다든지 밤에 전화가 온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 좀 많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이제 했는데 저희가 사건 관련된 내용으로 많이 상담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화가 너무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네. 좀 심해지면 1시간 넘게 반복적인 말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사실 필요한 내용들은 이미 다 말씀을 네, 드렸는데 그렇죠. 또다시 똑같은 질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네. 이런 경우는 어떠냐 네. 뭐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근데 같은 내용이거나 법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지만 네, 네.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막 몇 시간 되면 힘들 수 있죠. 변호사들도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예, 예. 뭐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다른 사례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사건이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네. 이제 소송을 그만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그럴 수는 하시는 있죠. 네. 경우가 있죠. 네, 네. 근데 환불을 해달라. 나는 지금 사정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미 상당 부분 사건이 진행이 진행됐잖아요. 됐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렇게 마구잡이로 우기시는 분들이 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진행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은 약정서에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 환불을 해드릴 수 없다라고 다 써놔요. 모든 네, 변호사들이 그렇죠.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아주 초창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돌려준 적이 몇 번 있어요. 전부는 네.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좋게 마무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네. 이완수 변호사님은 어떤 의뢰인이 힘들었을까요? 저는 뭐 이제 기억에 남는 의뢰인 분이라고 하면은 네. 물론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사건을 맡기셨고 또 저희가 법률에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것도 있긴 한데 모든 가능성을 다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네. 마인드맵 같은 걸 그려가면서 네, 네, 네. 이제 소송을 했는데 네. 상대방이 응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응답을 네. 안 하면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응답을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네. 그럼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뭐 불안하실 수 있죠. 네. 불안하실 수 있는데 정말 모든 경우를 다 설명드릴 수도 없고 네. 그리고 그게 의미도 없거든요. 사실 진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저한테 이제 모든 가능성을 뭐 퍼센트 단위로 좀 물어보시는 분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여기는 이런 게 있다던데 뭐 저기는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세요. 저희도 뭐 모든 절차를 안내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의 논문급의 해석이나 설명을 원하시는 네. 의뢰인분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럴 네. 경우에는 저도 아는 대로 설명을 최대한 친절하게 해드리려고는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사건을 아직 진행한 것도 아니고 경우의 수를 살피는 거는 네. 의미가 없다. 네. 예,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정해져야 그 이후 예측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안 되면 또 어떡할 것이며 그러면 그 뒤에 설명들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에서 조금 회피적으로 말씀을 좀 솔직하게 드리는 편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겪었다기보다는 좀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는 건데 네. 변호사님들한테 이제 소송 결과를 가지고 컴플레인 거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네. 소송을 했는데 이제 당연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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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네. 대해서는 아쉽게 느낄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죠. 내가 당장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네. 변호사에 대한 이제 책임을 네. 구하는 그런 의뢰인분들이 있었어요. 단순히 그냥 책임을 묻는 수준이 아니고 진정을 넣는다거나 네. 변호사한테 소송을 건다거나 극단적인 경우긴 예, 하네요. 예. 그러면 이제 또 변호사협회 이런 데서 뭐가 날라오고 또 네. 이거 소명을 해야 되고 굉장히 네. 골치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사무실에서는 아직 그런 불미스러운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뭔가 굉장히 숙연해지네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무척 힘들었던 의뢰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좀 이야기를 솔직담백하게 네.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